자, 2025년 8월 21일 오전장 시장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국장 시작하기 전에 마이너스 1.9%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빠졌었는데 후반부 가면서 점차 올리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S&P 이런 것들 밑꼬리를 달면서 오늘 마감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장은 갭으로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뭐 센 건 아니지만 각각 뭐 0.88, 0.58 이런 식으로 좀 지수가 초반에 강했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전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후장까지는 어떤 식으로 지수가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스피, 코스닥, 선물,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코스피, 코스닥은 뭐 뚜렷한 수급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이 코스닥은 좀 사고 있고 코스피는 기관이 좀 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JIP 이제 신규주인데 오늘 아마 떠 있을 텐데 이 종목 자, 다른 패턴인데 시총도 작고 상장 주식도 매우 작다. 그래서 공모가 대비 뭐 그런 영업이익 흑자의 상장 시총 하여튼 이거는 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상장 종목인데 시총도 좀 작고 뭐 영업이익 흑자 이런 종목이다. 그래서 얘는 뭐 약간 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흐름을 보고 왜냐면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크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가장 좀 베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. 좀만 보고 있다가 자리를 조금만 더 잡으면은 아무튼 잠깐 관중에 넣어놓고 자 아무튼 시장은 좀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거의 보합권까지 갔다가 다시 매도세로 코스피는 돌아선 모습 코스닥은 계속해서 파는 모습 선물은 좀 올리는 모습 근데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어쨌든 증시 자체가 21선 밑으로 내려와 있기도 하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 주는 뭐 그 제롬 파월 발언에 관한 그런 또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도 그거 하지는 말자. 따라가거나 좀 되게 조급해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. 신한금융회장, 이게 이제 신한그룹사라 가지고 이 제주은행 어제부터 이 종목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조금 했었었는데 이 서클을 본다. 근데 이거는 신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모든 그 은행들이 다 보는 거기는 한데 이제 또 단독 뉴스 살짝만 보겠습니다. 아유, 살짝 늦었다. 이거는 어쨌든 어, 차트가 괜찮아서 그래서 이거는 에이, 아까 이 매수가 안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뭐
많이 못 가면 그냥 팔 생각이고 많이 가면. 근데 이게 서클을 만난다. 어, 여기 뭐 근데 그거는 딱히 큰 어떤 큰 어떤 이제 22일이니까 내일 만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일단 이거는 어쨌든 일정 내일 만나는 걸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미 뭐 알고 있던 거라 가지고 시장에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다시 보자면 시장이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기관이 조금 잡아주는 것 때문에 증시가 그나마 좀 견디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낙관적으로 볼 만한 시장은 아니다. 여전히 시장에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라서 또 이렇게 돌려주고 내리면 돌려주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뢰를 하고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인 섹터가 있었는데 이 원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전은 사실 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먼저 보자면 이 이틀 전에 악재를 내면서 떨어뜨렸던 거 그대로 다 올려놨고 음, 이 악재가 사실상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원전 회사 어, 한테 로열티를 줘야 된다. 그러니까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 보면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지급을 해야 된다. 이 계약 때문에 논란이다. 이런 뉴스로 쫙 내렸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후속으로 나온 뉴스가 이거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다.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올렸는데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 행정부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 뭐 요런 뉴스가 나온다든지 어, 좀 뉴스를 붙이면서 네, 한수원 사장 뭐 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만들러 간다 뭐 이런 뉴스를 붙이면서 원전 섹터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보성 파워텍은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를 이제 뚫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잠시 아무래도 이제 어 미국에 이제 가면은 거기서 원전 논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너무 그 예상한 것보다도 더 많이 주가가 오른 셈인데 아 이제 이대로 다시 올려서 가기에는 모멘텀은 이제 부족하다. 저는 좀 그렇게 느끼고 어쨌든 오늘까지 이렇게 올랐지만 이 정도로 오를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만 해도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올랐다. 그래서 요새는 개인도 매매를 참 잘하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옛날처럼 뭐 개인이 사면 무조건 내려가고 뭐 이런 시장은 오늘은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특히 유동성이 좀 좋아서 그런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셌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종목은 빼고 뭐 보성 파워텍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전기술 기타 등등 이 원전주들이 거의 모든 수급을 거의 다 가져가면서 한국전력, 에너지 토크들, 에너토크, 에너지 종목들, BHI 이런 원전 종목들이 휩쓸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두산 말고는 좀 움직이는 것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시장이 좀 좋은 그런 이유가 좀 원전 섹터에서 큰 수급 흐름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. 그래서 이것들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회담 할 때까지는 좀 이어질 수는 있겠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차라리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거는 워낙 섹터가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방에 죽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
이만큼 좀 많이 오른 종목군이 조선입니다. 그래서 이 원전만 오른 것이 아니라 조선도 같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 한미 회담 일정을 앞두고 조선 원전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수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방에 죽지 않고 좀 이런 회담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면에 반면에 이 대북 관련주들은 사실 어, 북한 쪽에서 좀 안 좋은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김여정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고 뭐 북한은 한국 말을 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욕설 무리한 그런 발언들을 함으로써 이 대북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재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종전 관련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그동안에 해먹었던 것 같고 한미 회담 조선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협업 수혜를 볼 수 있다. 두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, 찍히는 그 재무제표에 이 실적으로 찍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했던 것 같고 반면에 이런 아난티라든지 대북 관련 주들은 이미 좀 올랐던 파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힘없이 좀 부각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수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기대감이 많이 없구나.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액션을 좀 취해 주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손실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 일단 오늘 이제 아난티는 조금 덜어냈는데 보면은 자 어제 샀던 요 부분들 거의 평단 근처에서 덜어냈고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. 그래서 1,000만 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이 종목 이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일정이 있으니까 가서는 가보되 뭐 별 뉴스가 없다면은 좀 큰 손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얘도 결국 아까 샀으면은 내 돈으로 물리는 그런. 근데 이렇게 신규주는 사실 안 한다는 원칙이 있어가지고 정말 주도주급이 아니면은 안 볼 것 같습니다. 자, 나머지는 이제 쿠코는 아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강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쿠콘 이런 애들은 일정이 있으니까 가서는 가보겠지만 뭐 더 이상 크게 막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제주은행 정도는 보고 그다음에 뱅크웨어 글로벌 이 종목은 우리은행 관련해가지고 좀 엮인 그런 종목이고 저기 스테이블 코인 제주은행은 신한은행 관련해가지고 좀 엮이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미국 선물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음, 일정을 보면은 자, 별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난티 가지고 있고 쿠코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제주은행을 밑에서 왜냐면은 내일 일정이 있고 내일 혹시나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저점에서 잡아가고 싶은데 지금 애매한 가격대보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보고 이 종목을 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싸게 사고 수급 보면서 아니면은 좀 패스하는 식으로 할 것 같고 그래서 사고 싶을 때 요즘은 타이밍을 한 차례 좀 늦춰서 지금 1차 사고 싶으면은 2차 사는 가격대에서 1차를 사는 식으로 늦춰서 해야지 아니면은 조금 골로 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를 최대한 늦추고 포트를 비워라. 그것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매매를 한 종목이 이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해왔는데 오늘 정말 좀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자,
이 정도 했고 오전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 이때까지 빨간 양봉을 띄워서 이거는 고점을 한번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좀 줄줄 흘렀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이때부터 좀 이때부터 샀던 애들 여기서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회사 일 때문에 전혀 주식을 못 보고 있다가 부랴부랴 뒤에 급하게 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간 이유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프로그램이 매도로 쫙 팔아서 여기서 줄줄 흘렀고 그래서 조금 극대화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 1%더 먹을 수 있겠었겠지만 그러진 못했고 그래도 감사한 수익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제 프로그램 매도가 보면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간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한다면은 오늘은 아마 프로그램 팔고 그다음에 키움도 뭐 플러스 좀 크게 지키고 있으니까 개인 매수세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한 차례 또 조정을 주고 또 프로그램 매수를 할 때 아니면 수급이 다시 잡힐 때 다시 지켜볼 종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프로그램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왜 이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그런 것들 좀 찾아보고 왜 매도가 이렇게 나오는지 성급하게 지금 잡기보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도를 계속 때릴 때는 이 잡힐 때까지 최대한 매수를 딜레이를 시켜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은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자, 아무튼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가 딱 그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 나오면서 이 수,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주은행은 사실 그 너무 이 보면은 호가가 얇아서 사실 가려면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내일 일정도 있고 해서 왠지 모르게 하기 싫다 그런 느낌이 들고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이 나머지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수급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느낍니다. 근데 뭐 별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원전은 보면은 어, 계속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뭐 어제부터 해서 주가가 또 오를 때는 올릴 때는 누군가는 올리는 주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좋은 뉴스를 엄청 내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 부양을 한다는 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정말 대마불사 한마디로 정말 좋은 종목들은 이 주도주급이었던 종목들은 눌림을 공략할 때 이런 좀 10만 원이라든지 좀 주요한 라운드 피겨 또 좀 빠르게 내려왔을 때 그런 거를 잡아서 들어가는 전략은 유효한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주도주에 대해서는 눌림도 좀 후하게 주는 편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 자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지분 인수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뉴스가 나온 뒤에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크게 상승한 느낌은 아니고 근데 키움증권 보면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좀 팔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판다는 건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JP 모건이 좀 사고 있고 어쨌든 차트는 좋아지고 있다. 네, 차트는 보면 이 쌍바닥을 지금 그리고 도약을 해서 한번 쫙 또 뽑으려면은 쫙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매할 이유 그런 것들을 알면은 매매를 하겠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또 뭐 쉽사리 접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, 하고 싶진 않고 이제 JP I 헬스케어 이 종목은 계속 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인데 저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그다음에 고점 올리면서 사실 이런 종류의 그 이 차트 분석을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 참 시장에 원전이 이제 할 게 없어지면은 이런 것들 좀 갈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이면은
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. 얘도 보면은 신규주인데 뭐 대금도 얼마 없고 움직임도 에휴 역시 안 하는 게 낫겠고. 아, 이 종목은 프로그램이 수급이 다시 좀 차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차는데 내동이 될지 아닐지 사실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또 이렇게 수급이 또 차고 그러면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제주은행은 카카오는 오늘 뭐 당장 뭐 오늘 당장 볼 종목은 또 아니라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수급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고 이 제주은행 얘는 근데 뭐 크게 가지도 않을 거면서 좀 역시 뭐 너무 잡주 느낌이라 가지고 올리지도 않고 이대로 마이너스로 가지만 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보면은 종목들을 보면은 뭐 매매할 것이 정말 없다 이런 날 좀 억지로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원전 섹터 이런 것 때문에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반등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 시장 좋아질 거라 예상하고 따라 무리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를 좀 비울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포트를 좀 비워서 현금화를 많이 해놓고 최대한 오늘 이미 좀 현금화를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는 다른 계좌는 아예 종목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보고 있으면 특히 이제 원전주라든지 뭐 조선 이런 애들이 잘 나가다 보면은 뇌동하기가 너무 쉬워서 오히려 안 보는 것도 되게 좋고 이럴 때 일 그냥 열심히 하고 뭐 오후장에 보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만 좀 추적하던가 그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코콘, 아난티 얘네들만 좀 잘 정리가 되면은 참 좋겠는데 뭐 아난티는 흐름이 21선 이제 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해주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지켜볼 볼 만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투온이 원래는 되게 강했는데 오늘은 조정을 좀 받는 느낌이고 그다음에는 NHN 수급 그다음에 코코는 별거 없고 음, 역시나 되게 좀 약한 그런 움직임. 근데 여기서 이 또 잡주이다 보니까 못 움직입니다. 참, 예, 못 움직이고 또 아까는 수익 조금 보여주더니 다시 이렇게 다 빼는 아까 이런 걸 걱정했는데 역시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.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 주식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뭐 내일까지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애는 손절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손절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. 뭐 수급이 너무 꼬이거나 뭐 그러지만 않으면 좀 냅둘 생각이고 두산이 이제 프로그램도 좀 받쳐주나? 지수가 오를 때는 이제 하락도 염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음, 또 여기서 바로 뭐 어떻게 보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야, 이 대한조선이 오늘은 좀 되게 좀 잘 가는 느낌인데 네, 밑에 좀 많이 뺐다가 오늘 7% 가량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좀 많이 빼더니 역시
예, 잘 오르는 모습.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좀 매수 타점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받쳐주니까 이거는 조금만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만 보도록 하고 어, 대한조선을 보는 게 낫겠다. 네,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이게 평단이 아니라 이 아란티가 가야 되는데 비중이 커가지고 아란티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골치가 아픕니다. 아란티는 지금 그래서 시장은 조선하고 원전의 싸움이 어 뭐 움직임의 다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좀 그 두 섹터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원래 있었던 좀 저항대 뭐 이렇게 좀 치면서 근데 뭐 딱히 큰 뉴스는 없고 그냥 반등의 뉴스 느낌. 야, 미국 정부 삼성전자 지분 취득설의 대통령실은 사실 묵은 아, 사실 묵은 뉴스가 떠버렸네요. 한국 시장. 근데 이거 외신에서도 본 뉴스긴 한데 이거 외신에서도 삼성을 봤는데 어, 대통령실에서 이걸 사실 무근을 때리는 게 의미가 있나? 왜냐면 미국에서 발표를 한 거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난 몰랐어 하면은 그냥 그만 아니 난 몰랐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? 사실 묵은 뜨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어쨌든 나머지는 뭐 볼만한 종목 참 없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. 대한조선은 오늘 만약에 수급 좀 붙고 하면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주은행은 역시나 너무나도 잡스럽다. 자, 원전이 계속해서 좀 달리는 움직임이라서 네, 정말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원전.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원전이 오늘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예,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했고 주변에 좀 그 잘하는 잘 보는 그런 사람들도 이 원전을 오버나잇은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좀 되게 시장을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다. 근데 시장을 예측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 추세가 붙어버리면 무섭게 오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이렇게 소외를 받아버리면 또 무섭게 소외를 받고 좀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두면은 또 많이 가고 그러는 게 또 주식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원전 섹터가 가니까 또 조선이 많이 못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 생각이고 나머지는 뭐 오늘은 보성 파워텍도 보면은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또 빼고 억지로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9%, 10%. 외인들이 팔다가 뒤늦게 동참을 하는 건지 이렇게 이제 저항대가
아무튼 이렇게 좀 급격하게 이렇게 어 그래서 보면은 급격하게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흘렀던 그런 것들은 좀 매물대가 여기는 좀 비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왜냐하면 내동으로 다 트레이딩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면은 악성 매물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. 그때 많이 털리고 또 단타 많이 치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를 때는 조금 쉽게 오르는 경향은 있습니다. 확실히. 그럼에도 이런 종목을 매매를 어 뭐 하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저는 뭐 못했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볼 거가 너무 없고 이 원전 쪽이 좀 멈춰야 이 조선 쪽이 다시 좀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음, 조선 쪽이 원전이 멈춰야 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원전이 이 질주를 멈춰줄지. 어쨌든 이 수급들 확인하면서 근데 개인이 오늘은 코스피를 좀 팔고 있네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뭐 이런 인버스도 함부로 사지 못하는 이유가 어쨌든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시장이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지는 못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거의 뭐 매매가 없다시피 지금 하는데 오늘은 매도만 조금 있었고 매수는 거의 없고 요번 달도 돈 거의 뭐 없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. 나머지는 뭐 이 대북 쪽 아난티 외국인 외 기관 수급이 아주 살짝 안 들어온다는 거 그게 가장 좀 걸리고 차트는 좋은데 여기서 더 이상 밑으로 꺾지만 않고 반등만 해주면 좋은데 이 반등이 참 안 나오고 있네요.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. 이 제주은행은 계속해서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것 같은데 내 수급이 이제 11시 40분이라 그런지 참 안 갑니다. 77에서 아휴 보낼 건 보내고 안 보낼 거면은 떨어뜨리지 애매하게 이렇게 아무튼 별거 없으니까 나중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시 57분 이제 오후장 오늘 시장이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면은 잠시만 서클 이제 단독 뉴스로 서클 방한한다는 거 뉴스가 또 나오고 오늘 한국 방문한다. 아무튼 그래서 뭐 제주은행도 좀 물려 있고 확실히 그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이 큰 테마, 이 조선 그다음에 원전 테마를 제외하고는 정말 주가가 되게 어려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면은 3% 5% 쉽게 물리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오늘을 봤을 때 신규로 좀 진입한 종목은 인버스, 코스피 인버스 종목을 좀 진입을 했고 이 인버스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근데 꼬리를 빼고 이틀 전에 어제 하락을 크게 하고 오늘 또 좀 세게 올려주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증시가 앞으로 좋기보다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인버스를 조금 샀고 어, 좀 보겠습니다. 대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그 다음에 그 서클 방안을 해서 이제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그런 은행들 그래서 재료 소멸로 끝이 날지 아니면 한 번 더 주고 끝이 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우 이 종목들도 이 끝에 가서 생각보다는 되게
되게 좀 못 가는 움직임이라서 참 쉽게 또 5%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아난티도 아까 괜찮았는데 쭉 흘러서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기준에 비해서 한 3% 가량 내렸습니다. 뭐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하고 웨인이 좀 팔았다. 특히 웨인 중에서는 JP 모건이 아까 좀 많이 JP 모건이 하루 종일 팔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흐름을 매도 물량을 많이 만들어냈다. JP 모건이 시작을 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뭐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그 차트 관점에서 21선 반등을 노리고 사긴 했는데 일단 깨서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큰 손절이 나올 확률이 좀 이제는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손절 칠 물량들도 손절 꽤나 많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정말 손절 던지면서 뭐 이번 달에 수익 뭐 얼마 없지만 뭐 이번 달은 사실 너무 좀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 수익 담보로 이거 다 날릴 생각하면서 조금 더 보는 전략을 취할까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좀 쉽지 않은 시장이고 그 쿠콘하고 여기 제주은행도 이 제주은행은 한 번 더 가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테이블 코인 쪽도 힘이 너무 없어서 이 쿠콘 어떻게 해야 되나?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는 둘 다 뭐 큰 방향성은 좀 없는 느낌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뭐 가려면은 또 언제든지 올려줄 수는 있을 텐데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좀 가는 이 종목들만 가고 나머지는 또 내리 빼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마이너스가 커지는 것 같아서 좀 잘라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특히 5%면 지금 손익비가 안 맞는 매매를 점점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종목은 좀 해도록 하고 이 또 저점 매도가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참 쉽지가 않고 제주은행은 어쨌든 뭐 그 신한은행 서클 CEO 면담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혹시 뭐 협력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만 더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참 웃긴 게 사실 그 이 하나오션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전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도 그렇고 이 뭐 이렇게 빼다가 이틀 만에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킨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움직임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주식이라는 게 참 보면 볼수록 좀 웃기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좀 그런 거가 좀 주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수급을 받으면서 이 종목들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 요즘 시장 특징이 연속성이 좀 없는 게 좀 문제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계속 오를 것이다. 뭐 이런 거는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다음에는 카카오는 밑에서 이 또 지지를 또 받고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저기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이 구간, 그다음에 뭐 이런 구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고 오늘은 개인들이 좀 사는 날인 것 같아서 오늘보다는 얘도 좀 더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난티는 밑에서 왜 손절을 안 했냐면은 얘가 이제 외국인 이 프로그램이 다 털면서 이 JP 모르간하고 같이 털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어, 자, 주가 움직임하고 연동해서 보면 이 주가를 빼고 그다음에 주가가 내리면서 행보를 하는데 또 프로그램은 살짝 사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는 그 주범은 이 외국인보다는 좀 더 기관 개인 그래서 좀 개인 물량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홀딩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또 뭐 간다면은 뭐 반전을 또 충분히 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. 근데 뭐 차트를 망가뜨려 놔가지고 반전이 있을지는 사실은 이제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
이런 저점을 좀 이탈시켜서 참 이런 것들이 일단 상승 나오고 또 2차까지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가주면서 사실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 본 게 확실히 좀 큰 것 같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지지대를 좀 깨고 내려갔는데 요새는 또 깨고 내려가면 지지대를 올리는 게 트렌드인데 이 너무 소외주라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좀 볼 것 같고 쿠콘도 아까 38500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역시나 저점 판독기처럼 또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올릴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요번 달은 진짜 뭐 좀 쥐지다 이렇게 보면서 이번 달에는 뭐 마이너스만 가지 말고 이게 0이 되더라도 그냥 거기서 끝내고 나올 때까지 진짜 매매를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시장이 너무 조잡스럽고 일정 매매도 그렇게까지 통하는 느낌이 좀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지금은 완전 그냥 주도주가 좀 통하는데 딱히 큰 재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이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예측하고 매매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보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, 뭐 하나중공 이런 거를 보면서 야, 참 이런 것들 되게 누군가는 여기서 뭐 포모를 느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사실 다 발라먹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무리 고수라도. 그래서 아무리 고수라도 뭐 매매는 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 이 저점부터 사기 시작해서 매일매일 어제 오늘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시장은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고 좀 오늘 오르면 내일 다 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보내주고 또 이제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또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는 좀 조심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. 이제 넥스트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시장의 뭐 상한가도 다 깨지고 뭐 하여튼 잡스럽습니다 그냥 굉장히 좀 잡스럽고 시장이 잡스럽다 보니까 매매할 것도 없고 매매를 해도 좀 손실이 크게 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쿠콘이라는 종목에서 좀 손절을 했고 제주은행은 손절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조선이 아까 이때쯤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쯤에 샀는데 이 뒤에 거의 한 7%. 근데 이때 본전에 거의 팔았습니다. 이렇게 내려오길래. 역시 왜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역시나 좀 엇박이 나는 날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속 나는 그런 느낌, 그런 시장이고 얘도 참 아까 위에서는 거의 뭐 다 팔아도 실현 손익으로 10만 원 찍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또 참 막판 돼가지고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막판에 좀 많이 좀 잃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참 주식이 이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얘는 또 프로그램이 좀 받아주는데 이 종목도 계속 갈 수 있을지. 야, 이런 거는 조선주들이 되게 세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, 어, 근데 뭐, 이 종목에서 이제 손실이 얼마나 나올지 그것이 제일 좀 두려운 부분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17만 원이니까 170만 원이니까 170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최대한 잡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편입한 종목이 이 부계좌로 좀 샀는데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. 네이버라는 종목을 산 이유는 사실 그 네이버는 야 이렇게
반등을 안 할 수가 있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려 2023년부터 2년, 3년 동안 횡보를 하던 구간을 처음으로 뚫은 겁니다. 근데 되게 의미 있게 뚫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대금도 보면은 거의 뭐 역대급으로 터졌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셌는데 AI도 그렇고 근데 줄줄줄 반등 한번 제대로 안 주고 줄줄줄줄 흘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았냐 하면은 실적도 뭐 그렇게 안 좋았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GPU AI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뭐 1조 4,600억 원 GPU 확보 사업 뭐 어쩌고저쩌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기 뭐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아무튼 그리고 리포트도 읽어보면은 이 리포트를 봐도 뭐 목표가는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30%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리포트는 판단한다는 말이고 절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오른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증권사에서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. 근데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음 사실 이 하락 카카오가 오르고 얘가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AI 기술력에 좀 차이가 있는 건가? 그 부분은 좀 잘 몰라서 뭐 LLM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확실히 카카오가 좀 우위에 있는 것인지 네이버는 줄줄 흐른 반면에 카카오는 좀 자리를 잡는 그래서 카카오를 매매를 계속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오늘 이제 카카오는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뒤에 매일매일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주도주 종목들 매매를 하는 거 좀 복귀를 해서 앞으로 좀 잘해볼 생각이고 네이버는 그 많이 내렸는데 많이 내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어제 내린 거는 증시 하락이 좀 크게 나올 법했기 때문에 내린 거고 다시 좀 올랐는데 어쨌든 이놈이 갈놈이면 여기는 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익비 되게 좋은 그런 밑에 자리. 근데 그 근거는 이제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카카오가 만약에 좀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해준다면은 반대로 네이버가 상승을 해주려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.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관계처럼.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 뭐 그래도 4일 연속으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어제 그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좀 들어오는 모양이어서 뭐 골드만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보고 있다.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밑에 받쳐가면서 조금 샀고 그래서 칼손절 이 구간 보면서 좀 칼손절할 생각으로 좀 사봤습니다. 자, 말을 하는 도중에 이제 아난티는 계속해서 안 좋은데 이 아난티뿐만 아니라 JST나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근데 JST나 좋은 사람들을 보면 차트가 아직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. 11선을 깨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욱더 아난티를 좀 매도를 못하고 있는 것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오늘 마이너스 그래도 한 2020억 가량 100만 천만억 10억 20억 가량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프로그램은 좀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61선 이제 61선도 깨려고는 하는데 아직 안 깼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지켜보고자 합니다. 어쨌든 이거는 지금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좀 무섭고 한데 뭐 손절할지언정 그래도 대북 관련해가지고 뭐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조금만 더 가져가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손절을 하는 거고 뭐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아란티는 좀 복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아쉽다. 그리고 뭐 전환 청구권 행사 여기 보면은 뭐 JST나 좋은 사람들 요런 다른 종목들도 많았고 이런 애들 했으면은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을 텐데 음
그쵸. 이런 애들 했으면은 뭐 마이너스도 많이 안 찍혔을 텐데. 근데 좀 묵직한 종목을 한다고 아난티를 했더니 아난티는 전환 청구를 계속하는 그런 좀 회사이기도 합니다. 밑에서 뭐 여기 5천 몇백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전환 사채가 있어서 뭐 매도하고 나면은 60% 이상의 수익이 지금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그 전환 사채 하는 것 같습니다.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서클 그다음에 방금 컨콜 자 토모큐브는 IR 오늘 개최를 하는데 25일 이 종목도 정말 좀 강하다. 어, 나머지는 뭐 특징적인 뉴스는 좀 없는 것 같고 뭐 삼성전자 얘도 보면은 오늘 그렇게 뭐 세진 않은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내리는데 뭐 반도체 관련 그 이제 규제가 아니라 테리프 발표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어쨌든 제주은행은 이제 면담이 이제 그 방금 또 하는 총재 이창용 하는 총재 서클 면담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어쨌든 신한은행도 서클 면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이 계획이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종가 부근에 좀 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아난티는 프로그램 수급 들어가고 제발 좀 많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좀 큰 손절을 해야 되니까 수급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. 야, 두산 에너빌리티는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플러스로 다 돌렸는데 야,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종배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. 근데 이게 워낙 또 일봉이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죽은 시체가 많이 없었지만 이 위에는 매물대가 좀 커서 야, 이거를 이렇게 뚫고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노을은 AI 보건 뭐 이상한 뉴스고 대한조선은 조선주들이 좀 빠지면서 원전이 힘을 받는 건지 자 삼성전자 나노엔텍 한전기술 토머큐브 얘도 뚫고 또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주은행 조금 들어오고 반면에 코콘 이런 애들은 좀 빠지고 이 은행권으로 확실히 좀 돌아가는 느낌이 납니다. 그다음에 네이버는 별 움직임 없고 아난티 그다음에 지수가 막판에 좀 올리는 건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 갔냐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수급이 너무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막판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수급 보고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내일 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원전이 내일 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원전이 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틀 동안 올랐는데 오늘 종배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뭘까 뭘까 왜 막판에 외국인들은 살까 일단 개인은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왜 외국인들이 막판에 이렇게 몰아서 샀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
혹시나 아무래도 25일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단체로 오르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종목들 움직임도 계속 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하나오션 이게 참 근데 너무 저점 대비해서 이미 10%씩 올라가지고 이런 걸 했었어야 했는데 대북이 아니라 이런 걸 했어야 했는데 진짜 너무 종목을 잘못 잡아서 어, 두산 에빌 그다음에 아무래도 하나오션이 맞는 것 같고 이 두 개를 지금 보고는 있는데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상한가는 한번 가라 씨. 어 두산이냐 하나오션이냐 두산이나 하나오션이냐 이거 너무 많이 오르긴 했다 근데 막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이 이 프로그램 수급이 막판에 갑자기 몰아서 쫙 들어버리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아까 0이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이 3시 넘어서 여기 3시 넘어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해서 100억 넘게 매수를 한 거고 아까 이게 횡보를 뭐 예를 들어서 12시 반이라고 치면은 12시 반 그러면은 이게 12시 반에 이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세가 여긴데 마이너스 240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40억 마이너스 한 300억에서 플러스 100억 갔으니까 한 400억을 여기서는 산 겁니다. 프로그램이.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마 주체일 텐데 어제랑은 또 정반대의 움직임이고 봅시다. 8월 11일. 근데 또 이런 날도 8월 11일도 보면은 자, 이런 날도 8월 11일도 미친 듯이 외국인 기관이 샀는데 다음 날 갭으로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떨구고 이런 움직임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겁니다. 근데 이날하고 다른 점은 이날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채운 것이 아니라 고점을 만들었다. 이건데 이 시장의 지금 생각하는 것과 이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인 건데 일단 하나오션은 하나필리 조선소 이재명 대통령 26일에 방문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조금 시세의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두산은 이 또 두산이 아니라 어 원전 이 원전은 너무 뭔가 억지 뉴스를 많이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꺼려지고 음, 미장 선물도 한번 보겠습니다. 미장 선물 그냥 무난한 움직임이고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은 또 올라줄 건지 22일 제주은행은 내일이 일정이니까 좀 보고 그다음에 텔실라 어허허 스튜디오 드래곤도 수급이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
얘도 뭐 리포트 같은 게 하나 있어주면 참 좋을 텐데. 아, 이 조선 쪽으로 봐야 되느냐, 원전으로 봐야 되느냐. 조선이나 원전이냐. 차이는 조선은 종가가 좀 고가 느낌이 조금 있고, 원전은 종가가 고가는 아닙니다. 조금 조정을 받은 느낌.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있냐? 부산이냐, 방산이냐. 부산을 조금만 좀 사고 가볼까. 아, 골치 아프네. 많이는 말고. 근데 참 이번 달에 이 아난티만 아니었어도 좀 여유롭게 했을 텐데 얘 때문에. 이번 달은 뭐 수익도 없고 손실을 좀 크게 본 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방어를 잘 했는지 큰 손실은 아직 없는데 이거 한 방으로 뭐 다 나가리 되게 생겼습니다. 이 하락장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. 하락장에서는 손실 하나가 정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무섭다고 볼 수 있고. 원전, 원전 3일 연속으로 오를까 원전이. 3일 연속으로. 미정의 SMR 이런 거는 SMR은 플러스. 어, 어클로, 어클로 쉘 프라이스. 얘도 시간 외 플러스기는 한데 이 원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차트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. 해도 비중은 못 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카카오는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급이 지속되면은 좀 볼 생각이고, 카카오는 끝나지 않은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. 얘를 좀 봐야 할지, 하나오션을 봐야 할지. 미장은 또 어떻게 될란가. 미장은 어떻게 될란가. 대한조선,
하나오션. 아, 얘네들을 사야 되나? 차트는 얘네들이 훨씬 좋기는 한데 엄청 좋진 않아도. 두산. 아, 골치 아프네. 원전을 보겠습니다. 원전이 맞는 것 같고. 아, 안 사주는구나. 이렇게 하면. 동시효과 자체가 좀 안 되는 느낌? 이 동시효과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매수를 못했는데 일단은 뭐 너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을 좀 보고 갈 것 같습니다. 원전 쪽으로. 동시효과 시스템이 참 이해를 못하겠네. 얘도 짭이 아니기를 제주은행 종목도. 나머지는 쿠코는 진짜 잘 버린 것 같고 아난티도 이 수급이 기관이 파는 바람에 잡주스럽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얘도 뭐 별거 이제 조선은 아니고 그러면은 두산 얘인데 네, 아무튼 얘는 뭐 그 장 끝나고 혹시나 뭐 너무 많이 안 오르면은 조금만 사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시장이 바로 오른다 해도 다시 좀 내려올 조정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